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부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이번에 카다 회사에서 1대8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마츠다 RX-7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다에서 발매가 된 마츠다 RX-7은 어떤 차량인지 함께 보실게요. 마츠다 RX-7은 분노의 질주 3 영화에서 출연을 했는데요. 1993년도에 출시한 차량입니다. RX-7은 일반형의 모델도 있는데요. 이 차량은 베일사이드에 포춘 바디킷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우선 일반 차량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베일사이드 킷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베일사이드는 일본의 튜닝 회사인데요. 다양한 자동차용 바디킷을 제작하는데 외관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바디킷이거든요. 범퍼나 사이드 스커트와 리어 윙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차가 되잖아요. 최근에는 FFZ400 바디킷을 장착한 닛산의 RG34 모델이 상을 받았고요. 22년도에는 VFS90R 수프라 바디킷이 상을 받을 정도로 베일사이드의 바디킷은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제 카다에서 발매가 된 베일사이드 바디킷을 장착한 RX-7을 살펴볼게요. 우선 차량의 디자인은 실차량의 고증을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투톤의 색상을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차량의 디자이너인 RTG 조토부는 3년 전에 이 제품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드디어 카다사에서 발매가 되었죠. RTG 조토부의 차량은 포르쉐 RUF도 있는데요. 카다사에서 벌써 두 번째 작품이네요. 물론 우리나라의 지수아님도 올해 카다에서 두 번째 차량이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래요. 다시 차량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대8 스케일로 발매가 되었지만 정확하게는 1대7.7 스케일이라고 해요. 차량의 전장이 56cm이고요. 전폭은 27cm입니다. 최근에 나온 레고사의 맥라렌이 전장이 59cm이고 전폭이 25cm였어요. 그러니까 마츠다가 좀 더 짧고 넓은 차량이라서 더 날렵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넷은 핸더브릭 사이에서 열리는 컨벤셔널 타입의 후드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 지지대로 풀리는 후드 스테이도 엑셀 브릭과 커넥터가 합쳐진 브릭을 사용했어요. 트렁크는 리프트백 타입으로 이렇게 뒷유리와 함께 열리는 구조입니다. 참 SUV도 뒷유리와 함께 열리지만 SUV는 해치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스포츠카나 승용차들은 리프트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작에서는 도어는 B필러 쪽에 라곤되는 손잡이를 넣어놨는데요. 카다에서도 그대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안쪽에 보면 고무줄을 사용했는데 어떤 방식일지 기대가 됩니다. 레고사의 G500은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기울이면 도어가 금방 열립니다. 도어의 디자인은 캐릭터 라인을 사용해서 상단과 하단을 나눠놨는데요. 검정색 부분이 실제 차량의 도어인데 상단의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베일 사이드 킷을 장착한 형태입니다. 카다에서도 그 부분을 잘 표현을 해줬죠. 덕분에 상단과 하단이 분리가 되어서 상단은 커브 통짜 브릭을 사용했죠. 그래서 상단의 볼륨감 때문에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도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은 도어 안쪽 패널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뒤집어 보면 도어 트림은 따로 만들지 않았고요. 엑슬로 팔걸이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시트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었는데 영화에서는 블랙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브릭들은 검정보다는 화사한 유채색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는 원톤으로 만들어 놨어요. 홈페이지에서도 대시보드의 게이지들과 버튼류들이 모두 프린팅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조립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넷을 볼게요. 본넷은 엑슬 커넥터로 선들이 있는데 본넷의 볼록한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한 라인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 지저분한 느낌도 들긴 해요. 마츠다 로고는 앞쪽에는 있지만 뒤쪽에는 베일 사이드 로고가 실차량에는 있는데 브릭에서는 표현을 해주지 않았어요. 스티커로 붙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가 장치를 볼게요. 4개의 독립형 서스펜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WC 본을 장착한 서스펜션입니다. 프론트와 리어 모두 서스펜션은 양쪽으로 2개씩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옆에 빨간색은 캘리퍼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브레이크 디스크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도 아쉽네요. 구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 브릭을 사용했을까요? 조향은 핸들과 연동이 되는데요. 이 차량은 우핸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어는 4단으로 되어 있고요. 카다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어 박스인데 이 부분도 직접 조립을 해보면서 다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츠다의 유명한 로터리 방식의 엔진인데요. 영상에서도 가장 먼저 로터리 엔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레고사도 로터리 엔진의 차량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카다사가 자신있게 선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 엔진은 실린더와 피스톤이 있어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실린더 내부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레고도 다양한 엔진 브릭을 만들었고요. G500에서도 실린더 브릭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로터리 엔진은 삼각형 모양의
로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압축하고 연소하고 배기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에서도 운동하는 방식이 피스톤을 사용한 엔진과 삼각형 로터를 사용한 엔진의 형태가 다르게 구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RX-7은 체인과 엑셀 커넥터를 사용해서 엔진을 만들었고요. 상단의 매니폴드나 터빈이나 모터도 브릭으로 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엔진 베일을 보면 빨간색의 브릭이 스트럿바인데요. 차체의 강성도 증가시켜주고 코너링 시에도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롤링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브릭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 인테이크 튜브도 잘 표현을 해주었어요. 라이트는 투명한 브릭을 사용했는데 모터 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브릭도 넣어줘서 이렇게 투명 브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휠은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6스포크로 표현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중국 브릭도 이렇게 프리뷰를 할 정도로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레고사와 비슷해진 것 같아서 자동차 테크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뿌듯합니다. 현재 카다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도 구매를 해서 조립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스타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